그립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손을 요렇게 해서 라켓을 이렇게 좁은 데다가 이렇게 끼우세요. 요렇게 손을 만든 다음에 이렇게 끼우면 요렇게 움직일 수 있을 거잖아요. 그 상태로 손을 이렇게 오므려 보면 엄지가 대각선으로 보여지게 될 거예요. 셋업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어떤 분들은 백핸드를 하면 일단 엄지를 이렇게 댄단 말이에요. 엄지를 댄다고 해서 백핸드를 못하는 건 아닌데, 엄지를 대면 이 라켓 면을 쓸 수 있는 방향이 제한적이에요. 대고 라켓 면을 이렇게는 잘 보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쪽으로 보내려면 이 엄지를 댄 것이 상당히 몸을 불편하게 만들죠. 손목이 움직이게 하려면 이렇게 엄지를 이런 식으로 내려줘야 돼요. 그러면 얘가 상당히 벌써 편안하게 움직이게 보이죠. 얘를 움직였는데도 저는 그대로 가만히 있잖아요. 이 상태로 먼저 시작하셔야 돼요.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백핸드인데 옆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게 어깨가 있어요. 어깨, 그죠? 어깨가 있고 손이 있죠. 이 손등의 면하고 라켓의 면이 같은 각도를 이렇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돌리면 어깨를 손이 넘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라켓만 넘어가는 게 보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백핸드에서.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안 되는 건 뭐냐면 얘가 넘어가기도 전에 손을 이렇게 밀잖아요. 손이 이렇게 밀면 어깨가 좀 넘어갔죠. 어깨보다 많이 갔죠. 여기서 얘를 넘겨볼게요. 이렇게 넘기면 라켓 면이 이 뒤를 향입니다. 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어깨면하고 손이 직선 상태에서 넘기면 라켓면이 정확하게 지금 타겟 방향으로 가는 게 보이시죠? 근데 이 상태에서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이 손만 이쪽으로 밀어볼게요. 그럼 라켓면이 어딜 향했어요? 내 등 뒤 저쪽을 향했죠. 직선으로 칠 때는 어깨면하고 손의 라인을 같이 맞춰서 치면 직선. 이 손이 어깨보다 조금 더 지나가면 대각이죠.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이고, 손등을 이렇게 돌려주면 라켓면이 어떻게 됐어요? 이제 다시 대각을 보죠. 어깨를 넘어가지 않아도 라켓면은 대각을 칠 수 있어요. 다만 여기부터는 고급 기술의 영역이에요. 네.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어깨면하고 손의 라인을 같이 맞춰서 직선, 이쪽으로 보내서 대각, 이런 식으로 연습하는 게 좋아요. 그럼 제가 보여드리면 정말 단순해요. 그립 잘 잡고 셔틀 있을 때 자 그럼 여기서 직선이었으니까 여기에서 치면, 치기 싫어도 아무 생각 없이 쳐도 무조건 대각. 그죠? 이 상태는 무조건 직선이죠. 손과 어깨가 맞았으니까. 그러면 이 라켓 면이 위로 이렇게 맞았을 경우에는 공이 어디로 가겠어요? 하늘로 올라가겠죠. 이렇게 맞으면 직선으로 우리가 드라이브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맞으면 스매싱처럼 가는 거죠. 이제 이때 이 때리는 힘을 이렇게 때리는 것보다 이렇게 때리는 것이 백핸드에서는 좀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전완근에 쓰는 양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제 조금 어려운데 제가 그렇게 두껍지 않은 이 전완근을 보여드리면 자, 보세요. 여기에서 앞쪽에다가 두고 제가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실제로 움직이는 양이 여기서 요만큼, 아주 작아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앞쪽에다 놓고 내리면 스매싱이 잘 될 것 같지만 파워가 없어요. 그래서 백핸드 스매싱은 앞에다 놓고 치는 게 아니라 여기다 놓고 하면 이 전완근 보세요. 이 전완근이 여기에서 이렇게 거의 180도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훨씬 더 뒤쪽에 놓고 공을 치면 전완근을 훨씬 많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이런 힘을 쓰는 게 아니라 전완근의 회전의 힘으로 쓰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백핸드 스매싱은 포핸드 스매싱하고 다르게 타점을 뒤에다 두는 거예요. 포핸드 스매싱은 앞에다 두죠. 네, 포핸드 스매싱은 웃긴 게 뒤에다 두면 전완근이 엄청 어려워요. 앞이 훨씬 많이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포핸드하고 백핸드는 관절의 차이 때문에 다르게 움직인다 했잖아요. 반대로 얘는 안쪽으로 움직이고 백핸드는 바깥쪽으로 움직이죠.
그래서 이걸 회내라고 하고 이건 회외라고 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근육을 안쪽으로 쓰기 때문에 포핸드 스매싱은 앞쪽에 스매싱에 타점이 있고 백핸드 스매싱은 바깥쪽으로 쓰니까 전완근의 양 때문에 뒤쪽에 스매싱에 타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핸드와 백핸드의 스매싱의 타점이 서로 반대에 있다.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앞에 있는 걸 자꾸 이렇게 때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완근의 양은 적고 각도도 굉장히 가팔라져요. 가파르니까 어떻게 돼? 네트에 많이 걸리죠. 그래서 이렇게 때리는 것이 훨씬 중요해요. 어깨하고 손의 라인을 타점과 같이 일직선을 맞추면 일단 공은 이 라켓면을 기준으로 90도로 진행한다. 직선으로. 이해됐죠? 너무 편하잖아요. 그죠? 대각 치고 직선 치고. 그러면 평상시에 연습할 수 있겠죠. 혼자서 셔틀을 이렇게 들고 띄워서 치면 연습이 어렵지 않잖아요. 들고 친다. 들고 친다. 이렇게. 그래서 백핸드는 타이밍 싸움이거든요. 근데 백핸드는 이 동작을 하게 되면 어깨가 바깥으로 빠지려고 하기 때문에 힘이 없거든요. 그래서 내 몸 안에서 무조건 백핸드는 이렇게 타구가 일어나야 돼요. 이게 밖으로 나가면은 여기가 신전되니까 늘어나니까 다치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다쳐요. 내 몸의 라인 안에서 이 공을 다 칠 거예요. 여기서 칠 거기 때문에 우리가 포핸드보다는 힘을 쓰는데 조금 불리해요. 그래서 상대방이 나한테 공을 주고 내가 이걸 맞추려고 하면 이 타이밍이 맞추기 어려워요. 왜? 내 몸 안에서 칠 거기 때문에 굉장히 임팩트 존이 좁아요. 여기서 맞춰줘야 되는데 이렇게 나가거나 좀 이렇게 나가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어깨에 부상이 올 확률이 높고 어깨가 부상이 오면은 엘보 부상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몸 안에서 치면 부상이 없는데 밖으로 나갔을 때 부상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백핸드는 처음에 연습을 할 때 상대방하고 나하고 스트로크로 연습하면 안 좋아요. 다칠 확률이 높아. 그래서 항상 공을 이렇게 쥐고 셔틀을 이렇게 라켓에 올리고 제자리 띄우고 항상 이 몸을 기준으로 몸 안에서만 치는 거예요. 몸 안에서만 이런 식으로 몸 바깥으로 나가면 이런 동작이 나오고 이때 어깨 부상. 그래서 백핸드는 완전히 내가 손목을 쓰고 전완근을 쓰고 타이밍을 맞추는 게 완전히 될 때까지는 내가 토스에서 내가 치는 연습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띄워서 클리어 치기도 하고 드라이브를 치기도 하고 공을 내리기도 하고 이제 다양하게 연습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엄지는 이렇게 좀 옆에 붙어서 클리어도 쉽죠?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이렇게 연습하는 게 중요해요.